피트모스는 코코피트보다 더 중요한 상토 원재료인데 한국에서는 코코피트한테 밀렸죠. 이유는 비싸서. 네. 피트모스가 뭔지 정의하실 수 있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보통 피트모스를 정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시장에 다녀보면. 여기에서 피트를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피트는 식물의 잔재가 퇴적되어 탄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흑갈색 토양입니다. 탄화 과정은 석탄이 되는 거죠. 열에 의해서 석탄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 그리고 모스는 습지대에 사는 무리끼입니다. 예. 이 무리끼가 어디에 사는지 한번 보죠. 무리끼가 여기에 삽니다. 여기 북위 45도 위쪽 그리고 65도 아래쪽 여기에 사는데 간혹 한국에도 피트모스가 난다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전화 오셔서 한국에도 피트모스 나는데 왜 당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국에서 나는 건 피트모스가 아니고 그냥 피트입니다. 피트. 네.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하늘에서 저 북위 45도에서 65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이 살만한가요? 집도 못 짓고 살겠죠? 네. 여기가 예전에는 멍텅구리 땅이라고 불렀답니다. 멍텅구리 땅. 제가 조금 시선을 아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래로. 자, 이것을 우리는 늪지대, 습지대라고 부릅니다. 습지대. 이런데 토마토가 살 수 있을까요? 고인물 이런 데서? 나무가 살 수 있을까요? 예, 살지 못하겠죠. 이런데 물가에 가보면 여기 있는 요게 아까 우리 그 농대를 졸업하신 졸업생분이 얘기하는 모스입니다. 모스. 이것을 우리는 한국어로 무리끼라고 하죠. 무리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물에 반쯤 잠겨서 자라는 무리끼. 무리끼를 들어보면 이렇게 뿌리하고 이게 좀 만지기 어렵습니다. 제가 요 뿌리하고 여기 잎하고 이렇게 생겼죠. 예. 요것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그림을 한번 통해서 볼게요. 만년 전에 빙하가 녹습니다. 녹은데 여기 불투수층하고 심토층에 의해서 물이 내려가지 않는데 여기에 이제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비는 내리고 빙하는 녹고 여기는 물은 약간의 산성을 띠기 시작하죠. 그래서 물이 고인 데는 일반 작물들, 일반 식물들이 자라지 못합니다. 네. 거기에서는 무리끼가 우점을 하게 되고 우점한 무리끼가 점점 우점을 하다가 죽은 것들이 아래 퇴적돼 가지고 이 물이 없는 산소가 없는 공간에서 특수한 디컴포지션이라는 부식을 거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피트모스가 되겠습니다. 예. 자, 피트모스 밭은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가 채굴 할 때 내려가면 이렇게 층을 따라 10,000년, 5,000년, 3,000년 이렇게 피트모스가 축적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을 빼야 될 텐데요. 예, 이렇게 물을 빼고 2차 성장, 2차 생장이 일어납니다. 뭐 철쭉이라든지 뭐 자작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장이 일어나면 피트를 채굴하기 위해서 이걸 싹 걷어내죠. 다 걷어냅니다. 1m 정도. 걷어내면 요거에 바로 피트모스 필드 되겠습니다. 코코피트 생산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르죠. 예. 이렇게 피트모스 필드가 되고 여기에 보면은 10,000년, 5,000년, 3,000년 됩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이 블랙피트는 오지 않죠. 보통 피트모스라는 건 화이트피트가 옵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면 이 블랙피트 같은 경우는 물을 한 번 주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블랙피트는 어디에 쓰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예. 모래밭에 블랙피트 깔아놓고 잔디 한번 해고 물 한 번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몇 개월 가죠. 예. 우리나라에 이런 거 오면 사고 나죠. 사고. 물 안 빠진다고. 자, 이 무리끼가 왜 그렇게 상토 원재료로 중요하지? 예, 그거는 바로 이렇게 세포의 형태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은 물 안에 잠겨서 산소 없이 디컴포지션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이 세포들이 살아서 이렇게 공기주머니랑 물주머니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트모스가 원재료로서 그 다음에 뿌리의 생육에 정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이렇게 저희는 규정 짓고 있지요. 피트모스에서 자라는 팟 플랜트를 보면 대부분 건강한 뿌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뿌리가 좋아하는 두 가지 뭡니까? 물하고 산소, 공기하고 이게 있으면 우리가 봤던 어떠한 뿌리보다 건강한 뿌리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작물 가리지 않고 딸기에서도 동일한 조건을 가지게 되죠. 요게 바로 피트모스죠. 예, 요게 바로 피트모스입니다. 근데 요즘 한국에서 특히나 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싼 피트모스. 예, 우리 한국인들은 싼 걸 사야 됩니다. 싼 거. 얼마냐 그래서. 싼 거가 이유가 있겠죠. 여기 보면
피트 모스와 피트를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피트 모스는 보셨듯이 좀 부풀어 오른 형태, 그러니까 밑에 퇴적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올라갑니다. 부풀어 오른 형태에서 오는 것은 대부분 피트, 모스일 가능성이 높고요. 팬피트라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물길이 이렇게 흐르고 퇴적이 돼가지고 정말 그 양분이 풍부한 피트가 형성이 되죠. 이걸 끌고 오면은 우린 피트 모스라고 부르지 않고 피트라고 부릅니다. 피트. 예. 이렇게요. 이렇게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이런 데서 끌고 오는 이런 피트는요. 퇴비용으로 좋습니다. 퇴비용으로. 예. 양분이 많으니까 퇴비용으로.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피트는 그 뭘로 썼냐면 퓨얼로 썼습니다. 오일이나 퓨얼. 이게 뭐냐면 북유럽에 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걸 말려가지고 땔감으로 썼답니다. 불이 엄청 잘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공극이 있는 것과 공극이 전혀 없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죠. 이거는 피트고 이것은 피트모스입니다. 예, 피트와 피트모스를 구분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여러분들 이렇게 봐서는 구분이 가능할까요? 시중에서? 예, 저도 구분 불가능합니다. 저도 이 마이크로미터 이 현미경이 없다면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RHP라는 인증 마크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 인증 마크가 찍혀 있으면 이 세상 어떤 상토보다 엄격한 규정을 거치는 상토입니다. 이 상토가 찍혀 있으면 그냥 사셔도 괜찮습니다. 이 네덜란드에서 자국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상토 규정이거든요. 이 규정을 지킨 상토라면은 네, 그것은 피트모스가 100% 맞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렇게 요즘 옆으로 보시면 이 RHP 마크가 보이시나요?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조 마크가 있는 거면은 빽 가리지 말고 그냥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피트모스의 수확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표면을 끓는 방법. 표면을 부숴서 말린 다음에 이렇게 베큐으로 끓는 방법이 있습니다. 베큐이 한국어로 청소기, 그죠? 청소기 같은 걸로. 네. 그런 다음에 쌓고 이렇게 이걸 스탁 파일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스탁 파일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달하죠. 이게 옛날 거, 십몇 년 전 거. 십몇 년 전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피트모스는 이런 거고요. 요즘에는 좀 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블럭 형태로 뜹니다. 블럭으로. 여기 이렇게 1m 정도 블럭으로 뜨죠. 뜬 다음에 이것을 한 2, 3주 말리면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칼질을 해놨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것을 팔레트에 올려서 커버를 씌우면 자, 완성. 자, 요렇게 해서 1년 정도를 말리면요. 프랙션 피트가 되는데 요렇게 말리는 회사들이 많냐? 이렇게 말리는 회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나대지에 비 맞으면서 풀들과 함께 녹든 부서지든 잘 마르지 않든 신경 안 쓰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블럭을 이렇게 비닐로 팔레팅 해가지고 이렇게 말릴 수 있는 회사 전 세계에 단 한 곳밖에 없는데 그건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쪽에 이제 제대로 말린 이런 피트, 이제 블럭형 피트하고 일반 피트는 좀 많이 다릅니다. 네, 많이 다르고요. 딸기 재배하실 때는 반드시 이 피트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리성이 잘 부서지지 않고 오래가고 한번 이렇게 되면은 잘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블럭 형태는 요즘에 유럽의 하나의 트렌드가 됐죠. 이런 블럭을 들고 오면 부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입자로 이렇게 시빙을 합니다. 작은 입자, 큰 입자, 아주 큰 입자, 정말 큰 입자 이렇게 내려서 이것을 이제 섞어가지고 다양한 비료를 넣고 라임을 넣고 퍼틸라이저 넣고 클레이 넣고 이렇게 해서 믹싱해가지고 패킹하면은 요거를 뭐라 부른다? 우리는 상토라고 부릅니다. 상토. 네. 자, 보통 상토를 할 때 예전에는 손으로 퍼다 담는 건가, 이걸 패킹을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 하시는데, 한국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반반이더라고요. 기계도 하고 사람도 하는데, 보통 유럽에 있는 공장들은 100% 오토메이션입니다. 100%. 사람은 그냥 컴퓨터만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만. 자, 이렇게 비료 첨가하고 믹싱해가지고 다양한 백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배달하죠. 패킹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같은 게 들어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양한 입자들을 믹싱해서 각각의 작물에 맞게끔 레시피를 만들어서 차에 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배달합니다. 여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피트 산지인 리투아니아입니다. 리투아니아. 네, 리투아니아에 있는 저희 클라스만 데일만 그 땅 보유분에서 채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음악과 함께 나오면 훨씬 더 즐겁고 웅장한데 화면만 잠깐 보시고요.
저기 아마 단일 면적, 전 세계 단일 면적으로는 저희가 가장 큰 그 면적으로 단일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공장도 저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상토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공장에서 보시면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제 기계가 패킹하고 기계가 하고, 사람은 그냥 계기판에 그냥 버튼만 누르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요 넘어가면은 다 회사 소개라.